네, 2022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아차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원 적폐 문제를 놓쳤었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인수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국정원에 투입된 2명의 검찰 출신이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대 세력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민변 부회장을 지낸 사람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버티고 있죠. 이 감찰실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원 내부에 적폐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다른 조직보다가도 적폐를 잡아내는 게 늦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국정원 문제를 주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110대 국정개혁까지에 넣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로 국정원장 등을 임명했지만은 감찰실장에는 여전히 민변 출신 문재인 정권이 박아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역시 내부 감사를 못했는데 뒤늦게 방법을 찾았죠. 감찰 심의관직을 신설해서 부부장 검사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를 투입한 후 비로소 국정원의 적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겉으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보를 잘 못 다루고 있죠.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는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하는 조직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있고 완전히 다른 데서 제3자가 올리는 정보가 둘이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 모든 부처, 모든 정당에서는 스스로 정보 활동을 해서 올리죠. 근데 그거는 아전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정부 행정기구, 정당과의 별도로 움직이는 별도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이 정보를 올려서 둘이 같은 정보면은 맞는 거고 틀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무사령관, 안보지원사령관 독대하지 않겠다, 뭐 국정원장 독대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정보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좀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처음 집권하자마자 국가정보원장에는 외교관 출신을 보냈어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죠. 김규현 씨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차장들은 내부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 차장들이 사실은 문재인의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럼 자기 동료들은 얼마나 개혁을 하겠습니까? 다행인 거는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보냈습니다. 기조실장이 핵심인데 이 기조실장하고 그나마 이제 나중에 감찰심의관으로 한 부부장 검사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이 지금 개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 집권해서 인수위를 만들었을 때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거론도 못할 정도로,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이 국정원 문제를 주목하지 못하다가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작동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국정원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게 언제입니까?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하면서 당선되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죠. 그리고 채 한 달 열흘밖에 안 된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저는 그걸 국개발이라고, 국개발 일부러 그렇게 약칭하는데 국개발을 만들어서 정혜구 씨, 이분은 성공회 대학의 교수를 했던 분이죠. 그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위원 7명을 투입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점령군처럼 들어서 국정원을 뭐 개혁, 적폐 청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위원장은 정혜구 교수 7명입니다. 두 번째는 민변 부회장 출신의 이석범 변호사입니다. 이석범 변호사가 그 후에 지금까지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남아가지고 국정원 내부 감찰을 막았었죠. 그 다음에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장유식 변호사인데
이분의 부인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서영교 의원입니다. 장유식, 네, 역시 민변 소속 변호사죠. 네, 허태애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한 교수가 어떤 성격의 어떤 성향의 교수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건 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종건 교수는 문정인 교수하고 라인이 같고 그 후에 외교부 차관을 지냈나요?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드라이브 걸었었죠. 그 다음에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7명을 파견했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면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보고 모든 거를 다 뒤졌죠.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이 국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그중 한 멤버였던 이석범, 이 사람 민변 부회장 출신인데 이 변호사를 다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2021년 7월, 그러니까 이제 1년 1개월 전이죠. 다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가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상태로 이유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죠. 이 감찰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정원에서는 5개 원장, 1, 2, 3차장, 감찰실장, 기조실장 이렇게 핵심 요직인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국개발은요. 아까 서버를 열고 국정원 내부 자료를 보고 그리고 40명의 직원을 사법 처리하게 한 바 있죠. 그런데 그 이석범 씨를 다시 감찰실장으로 넣었으니까 감찰을 못 움직이니까 못했는데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부부장 출신 검사를 감찰심의관직을 만들어 집어넣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움직이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 같은 걸 조사를 해서 하게 된 거죠. 부부장이 들어가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딱딱 이건 잘못됐고 박지원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는 꼭 필요하죠. 정권 교체가 돼야만 독재를 없애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임기제를 도입해서 독재를 막고 독재를 막으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막 춤을 춥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죠. 국가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는데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돼버렸었죠.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뭐 특히 서훈 씨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자 돌이켜봅시다.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달 10일 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하고 메인 서버를 뒤지고 40여 명의 직원들을 사업 처리하게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준비했길래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간인 7명이 포함된 13명의 국개발을 만들어서 국개발위원을 투원해서 말은 개혁이지만 뒤집어 엎게 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많은 중부를 했을까요?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국정원에서 상당수가 시킨 대로 또 합니다. 시킨 대로 했던 사람들은 계속 진급을 해서 1급에까지 이르렀죠. 그런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 김구현 외교부 출신 사람을 원장으로 넣었는데 외교부 출신들이 뭐 사실 우리나라 외교는 국정원이 합니다. 외교부가 하는 것 같지만 외교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외교부 사람이 국정원에 가면 또 그걸 어떻게 다룹니까? 그리고 차장들은 또 내부 승진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딱 하나 기조실장을 검사 출신을 넣었는데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권 바뀌었음에도 움직임이 없다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알고 특히 감찰실장이 임기 남아있다고 버티니까 내부 적폐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장 검사를 감찰심의관실을 만들어 집어넣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 뭐 이런 걸 조사해서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니까 막 이제 개혁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1급 간부
전원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부 1급은 정부직이라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사표 필요 없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영혼이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란 대로 했던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2급에서 올라갔겠죠. 그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냥 소리 없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게 문제죠. 또 앞으로 이상 2급이 올라갔으니까 또 그 밑에 직에서 또 진급해서 올리겠지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옛날엔 이런 게 있으면 딱딱 대들고 그랬는데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직원들을 대폭 숙청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사물을 만들어 저항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쫓아낸 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할 때는 이제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급쟁이가 돼서 시킨 대로 하는 모양이 됐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나라 과거의 대북 공작관들이 북한하고 내통하는 지북통이 된 거죠.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뛰던 사람들이 그 인맥과 실력을 이용해서 남북 정상회담 하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빌어갖고 어떻게 만드는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려고 했더니 감찰실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1년 전에 박아놨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어서 감찰심의관을 따로 부부장 검사를 임명해서 그나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를 만들었을 때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110대 국정개혁과제를 만들 때 국정원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이제 허점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부장 검사를 투입해서 잡아나가는 게 다행이고 김성환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이 따박따박 잡아나가니까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국정원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이상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내부 청산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 문제는 한동훈 씨를 장관 임명해서 지금 거의 정리가 됐고 경찰국 신설로 나갔던 경찰 정리 문제도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국정원은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국가안보지원사령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그런 혐의로 기무사를 박살을 냈죠. 근데 아직 기무사가 정상화되지 못했죠. 안보사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를 지키는 기본 틀을 다 부셔놨는데 이제 겨우 국정원이 문재인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고 기무사는 아직 남아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수뇌부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문재인의 덫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훈련은 들어갔지만 아직도 정신상태는 그 모양이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어쨌든 6월 1일날 1급 전원 대기 발령 내렸고 정보대학원에 보내놨다가 이번에 새로 싹 바꿨고 2급 등을 이제 또 올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국정원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는 우리나라 각 부처에 국방부 같으면은 카이다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갖고 있죠. 외교부는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또 싱크탱크를 갖고 있듯이 국정원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압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원장이 있는데 행정부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행정부원장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을 임명해서 했는데 그 양반이 거기 도곡동에 있어요. 거기 한 사무실을 가정집처럼 꾸며놓고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놀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죠. 정보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 바로 조사했어야 되는데 못하다가 이제서야 합니다. 이 서훈 원장 때 이 사람을 여기다가 임명해 줬는데 서훈 씨는 서울사대 출신인 서훈 씨는 정말 영혼이 없는
국정원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쭉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을 하고 했는데, 우리 대북 공장관들을 다 북한하고 특히 살살 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죠. 국정원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뒤늦게 검사 출신을 기조실장으로 넣었다가 들여다보는데 감찰실장이 버티고 있어갖고 못하니까 감찰 심의관직을 신설해서 부부장 검사를 넣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하니까 이제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이 강제 송환 사건 처벌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도 지금 감찰실장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혜구 씨, 그다음에 연대 교수를 했던 그 누구예요? 정형외과 교수 했던 뭐 그런 친구들, 장유식 변호사, 민변 출신, 참여연대,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뭘 갖고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국정원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가 준비했다는 듯이 대통령 선거 당선 이기자마자 한 달 10일 만에 바로 들어가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문재인 정권은 딱 집권하고 한 달 됐을 때 탈핵 정책을 발표해서 원자력을 세워버리고 국정원을 초토화시키고 조금 지나서 기무사가 군사반란을 모의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걸 꾸며갖고 기무사를 초토화시켜서 안보지원사로 만들고 군을 흔들고 막 우리나라 기관을 흔들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국정원 손을 못 대고 이제 겨우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꼭 누구한테 지령받아서 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령을 했을까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미국 트럼프가 막으니까 깨져나갔던 거고. 자, 국정원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근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느린 게 110대 국정개혁까지를 세울 때 국정원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윤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도 나는 국정원장 독대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정보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헛짓고 지지율 떨어져도 못하고 있는 거죠. 빨리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검사 출신 2명이 들어가서 국정원을 지금 흔들고 바로잡고 있지만 상당히 늦은 상태죠.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문재인은 왜 이렇게 빨랐는지. 국정원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차차. 그 전에 취재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이 아차 보고서를 내자. 우리가 잘 모르고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 아차 보고서를 많이 내야만 후대에선 실수를 덜 한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차아차 하는 게 많잖아요. 운이 좋아서 지금 넘어가서 그렇지. 국정원 적폐를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정원에 지금 외부 인사를 투입을 가급적 안 하겠다. 검사들만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많은 사람을 외부에서 집어넣었죠. 아까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있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국장에 임명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들어갈 때 저는 알고 있어요. 남북대화를 어떻게 뚫기 위한 그런 임무를 받고 들어갔죠. 그래서 뭐 별별 방법을 다 써갖고 참 돈도 많이 쓰고 해서 들어서 뚫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가치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정원한테는요, 북한을 와해시키고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단초를 만드는 그런 과업을 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바로잡는 걸 110대 개혁까지 못 넣었던 거죠.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국정원장 안 만나게. 대통령이 하는 거는 국가 통일하고 안보 문제니까 이 집중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감 잡고 뒤늦게 감찰심의관 넣고 한 건 잘했지만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국정원, 인수위가 놓쳤던 국정원 적폐 문제를 검찰 출신 2명이 바로잡고 있다. 근데 늦었다. 빨리 드라이브 걸어라. 윤 대통령도 국정원 가치를 제대로 알고
문재인 정권이 왜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을 박살내고 원자력을 박살내고 기무사를 박살내고 군을 박살내고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원자력은 어떻게 또 바로잡는 노력은 했지만 아직 기무사도 안 하고 군도 아직 훈련은 재개했지만 제대로 잘라내는 걸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이거를 윤 정부가 좀 봤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